안녕하세요. 금일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FPSO 입찰 소식 및 관련 분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알바코라, 유전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개발 저류층을 공략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페트로브라스 생산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주 카보데 상토메 동쪽 약 110km 지점의 캠퍼스 분지에 위치한 이 유전은 현재 P25 및 P31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은 암염하층, 프리솔트, 포르노 저류층 1단계 개발과 암염상층, 포스트솔트의 순차적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주목할 점은 포르노 저류층이 만주바 축적지 내 브라바 노스블록과 공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브라바 노스 생산물 분배 계약을 관리하는 PPSA, 프리사우 펀놀리오스A, 가 운영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복잡한 규제 및 유니타이제이션 환경은 프로젝트 운영사에게 고도의 전략적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선택한 계약 모델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입찰 구조의 변화로 용선, 차워터링, 에서폿,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로의 전환입니다. 이번 알바코라 FPSO 입찰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기존의 용선, 차워터링, 방식에서 폿,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선회입니다. 이는 지난 1차 입찰 당시 BW 아프슈어와 아사히언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브라스와의 가격 협상 결렬로 무산되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발주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금융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본 모델 도입은 페트로브라스의 재무구조 개선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스 방식은 부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봇 방식은 초기 자본 지출, 카펙스, 부담을 EPC 기업에 전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 속의 아래와 같이 11개 우량 기업들이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명은 모덱, 세푸어지 펠런지, 인선, 켄오시 에너지 테크놀로지, 사이팸, BW 아프슈어, 미스시, SBM 아프슈어, 올테러 인프라스트럭처, 코이시, 아사히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입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인 가격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주요 입찰 참여사별 가격 제한 및 경쟁력 평가를 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총 5개사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얀손이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얀손은 22억 9,700만 달러를 제안하며 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얀손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코이스입니다. 코이스는 28억 4,20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일부 불일치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금액의 정확성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푸어지입니다. 세푸어지의 제안 가격은 29억 달러입니다. 코이시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저가인 얀손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미스시입니다. 미스시는 30억 5,6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30억 달러를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양 프로젝트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수행 경험과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W 아프슈어는 31억 9,10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입찰 참여사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가인 얀손과 비교하면 약 8억 9,400만 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입찰의 핵심은 얀손의 낮은 가격 제한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코시의 가격 불일치 이슈가 최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또한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우선할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 중시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FPSO 기술 사양 및 운영 로드맵 분석으로 실행상의 도전 과제입니다. 알바코라 FPSO는 단순히 생산 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익성에 직결되는 복합적인 기술적 도전을 수반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1일 12만 배럴의 원유 생산 능력과 20년 이상의 설계 수명을 요구하며 수심 670m의 해저 환경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낙찰자가 직면할 주요 실행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 유체 처리 시스템은 해저 오물로부터 유입되는 원유, 가스, 생산수의 분리와 안정화, 하역을 아우르는 통합 공정 시스템 구축은 얀손과 같은 공격적 저가, 투찰자에게 상당한 마진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시 경제 리스크는 2031년 이후로 예정된 가동 시점은 장기간의 건설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본 모델 특유의 건설 단계, 빌드 페이즈, 금융 비용 부담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계약자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타당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결합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낙찰 이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적 함해 및 향후 전망입니다. 이번 알바코라 FPSO 입찰은 글로벌 EPC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얀손의 최저가 투찰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과거 실격 사례를 고려할 때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엄격한 검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 모델이 향후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나 몇 가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 기간 종료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설비를 페트로브라스가 인수하는 이전, 트랜스퍼 단계에서 발생할 기술적 잔존 가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 단계에서의 카운터파티 리스크와 자금 조달 리스크는 EPC 기업들에게 단순 시공 능력을 넘어선 금융 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가격의 유효성 검증으로 얀손의 제한가가 기술적 요구 사양과 포르노, 저류층의 복잡성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판단입니다. 코시 수치 오류의 공식적 정리로 데이터 불일치 해결에 따른 입찰 순위 재조정 및 협상 레버리지 변화입니다. 금융 조달 및 리스크 분담 조건으로 복계약 내 이자율 변동 대책 및 운영 유지 보수, O&M, 비용 산정 기준 확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알바코라 프로젝트는 본 모델을 통한 발주처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EPC 기업의 공격적 시장 점유율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으며 이는 향후 브라질 해양에너지 개발 시장의 새로운 운영 및 금융 표준을 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알바코라 FPSO 입찰은 본 모델을 통한 리스크 전가와 EPC 기업의 공격적 투찰이 맞물린 사례로 기술적 복잡성과 금융 조달 역량이 향후 수주 성패의 본질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